성장과 치유의 책 읽기. 책을 읽고 마음을 읽고. 요즘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참입니다. 마음은 어떠신가요? 거리두기가 잘 되고 계신가요? 오늘은 약간의 거리를 두다라는 책을 준비해 봤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와 함께 우리 마음도 거리두기를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약간의 거리를 둔다는 소노 아야코 에세이, 기묵 옮김, 책 읽는 고양이 출판사의 작품입니다. 영화나 미술 등의 작품을 감상할 때 저자나 창작자에 대해서 아는 것은 작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창작자의 숨은 의도나 생각, 또 삶의 방향, 철학 같은 것을 알아내는 데 도움이 되지요. 책도 저자를 알면 책의 내용이나 이야기하고 싶은 철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요. 책의 표지 안쪽에 지은이 소노 아야코의 성장 배경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폭력적인 아버지 때문에 바람 잘 날 없던 어린 시절을 보냈다. 불화로 이혼에 이른 부모 밑에서 자란 외동딸의 기억에 단란한 가정은 없었다. 게다가 선천적인 고도근시를 앓았기에 작품을 통해 표현된 어린 시절은 늘 어둡고 폐쇄적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부조리는 소설가로서 성장하는 데 밑거름이 되어 주었다. 소설가에 대한 편견이 심하던 시대였으나 방골기질인 소노 아야코는 망설임 없이 소설가의 길을 선택하였다. 한편 평생 독신을 꿈꿨지만 같은 문학 동인지 멤버였던 미우라 슈몬을 만나 22세의 나이에 결혼하여 지금까지 평온한 가정을 꾸리고 있다. 그러나 소노 아야코는 50대에 이르러 작가로서 또 인간으로서 위기를 맞는다. 좋지 않은 눈 상태에다가 중심성 망망염이 더해져 거의 앞을 볼 수 없는 절망을 경험한 것이다. 가능성이 희박한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면서 태어나 처음으로 안경 없이도 또렷하게 세상을 볼 수 있는 행운을 맛본다. 태어나 처음으로 만난 거울 속의 자신은 이미 주름진 반늙은이가 되어 있었다. 표지 뒤편에도 있습니다. 가톨릭 신자였던 어머니의 영향으로 유치원 때부터 대학까지 미션 스쿨에서 교육을 받았다. 신에게 비춰본 나약한 인간의 모습은 그의 문학을 관통하는 핵심이 되어 주었다. 들으신 것처럼 소노 아야코에게 삶은 고난과 투쟁의 연속이었습니다. 독실한 가톨릭 신자라고 하고요. 신앙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과 역경을 극복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혹독한 시련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종교적인 깨달음을 얻었고 또 인간적인 욕심을 덜어내고 체념하는 것의 장점도 배우고 세상의 잣대를 뛰어넘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책 전반에 그러한 삶의 철학이나 가치관 등이 배어 있습니다. 내용은 총 4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1부 나답게가 중요해, 2부 고통은 뒤집어 볼 일, 3부 타인의 오해, 4부 보통의 행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노 아야코가 세상에 알려주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은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요. 타인이 바라는 내가 되기 위해 애쓰지 말라. 세상이 원하는 행복에 자신을 맞추지 말라. 나를 지치게 하는 것으로부터 약간의 거리를 두어라. 라고 책 전반에 걸쳐서 조언하고 있습니다. 타인이 바라는 내가 되기 위해 애쓰지 마라라는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인간은 태어난 후부터 부모의 반응을 보고 자기가 한 행동을 더 지속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결정합니다. 부모가 웃어주고 박수를 쳐주면 더 해야 하고 인상을 찌푸리거나 제지를 받게 되면 하지 말아야 하는 거죠.
여기서부터가 시작입니다. 이렇게 나에 대한 타인의 기대를 이해하고 사회화가 돼 가는 겁니다. 건강한 사회화는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 아주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타인의 나에 대한 기대와 나 자신의 욕구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살다 보면 자신의 욕구나 바람을 저버리게 되면 언젠가는 힘들고 소진되고 지치게 되지요. 내가 누구지?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지? 라고 물을 때가 옵니다. 그때는 돌아봐야 합니다. 세상이 원하는 행복에 자신을 맞추지 말라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행복에 대한 기준도 자신이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이 이 정도는 돼야 행복해 라고 하는 제시하는 높은 기준을 자꾸 맞추려고 하거나 비교하면서 계속 욕망의 수레바퀴를 돌리게 되고 인생에 대한 만족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기준을 내가 만들어 간직하고 있는 거, 그게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를 지치게 하는 것으로부터 약간의 거리를 두라. 우리를 지치게 하는 것들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을 지금 지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일 때문에 지치시나요? 관계 때문에 지치시나요? 어떤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계시나요? 약간만 거리를 두어 보세요. 그리고 깊고 길게 숨을 쉬어 보세요. 한동안 거리를 두다 보면 너무 가까워서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도 합니다. 관계든 일이든 문제이든 너무 많이 밀착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는 것, 훌륭한 지혜라고 생각이 듭니다. 책의 내용 중에서 함께 읽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발췌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자유로워진다. 남과의 비교를 중단하면 자유로워진다. 자연스레 막힘없이 나의 생활을 키워나가는 힘이 생긴다. 나만의 특기가 발견되는 것이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도 쉽게 발견된다. 일요일에 요리를 하는 것이 남자 체면의 말이 아니다 라는 생각도 하지 않게 된다. 보기 흉하다고 생각하는 감정은 관객을 의식하고 있다는 증거다. 자신이 양념한 요리가 자기 혀에 제일 잘 맞는 건 당연한 일이며 내 손이야말로 내 입맛을 위한 최고의 요리사인 것이다. 즉시 대답하지 않아도 된다. 고식이라는 말은 잠시 동안 한숨 돌리다라는 뜻이다. 인간이 자신의 선택에 의해 잠시라도 한숨 돌릴 수 있다는 것. 살아간다는 진행을 미룰 수 있는 것은 대단한 일이다. 오늘 중으로 자살을 계획하고 있던 사람이 마지막 인사를 나누러 친구 집에 들른다. 친구는 유난히 따뜻하게 맞아주며 목욕부터 해 라고 권한다. 저녁상까지 대접받고 어찌 죽을까 골똘히 생각하고 있는데 친구는 피곤할 테니 오늘 밤은 푹 쉬어 라고 인사를 건넨다. 그 말을 듣고 왠지 오늘은 죽기가 좀 뭐하다. 결과적으로 죽어버릴 기회를 놓친 것이다. 나는 지금껏 살아오면서 내 앞에 문제가 닥쳤을 때마다 쉽게 결론 내리지 못하고 머뭇거렸다. 오늘 당장 대답하기에는 어딘지 모르게 무리가 있다는 의구심을 지우지 못하는 것이다. 나답지 않게 명확한 결론을 앞세우는 것이 왠지 위험하게 느껴졌다는 뜻이다. 그때마다 하루나 이틀 밤을 푹 자고 2, 3일을 별일 없이 보내버린다. 무턱대고 가만히 있는 건 아니다. 머릿속은 온갖 생각들로 복잡하다. 그렇게 시간을 끌며 버티는 도중에 최선의 대책도 아니고
결코 현명한 해결법도 아니지만 제법 나다운 결론, 훗날 나의 어리석음을 후회하지 않을 정도의 대답이 나오는 것을 손가락이 모자랄 정도로 경험해왔다. 약간의 거리를 둔다. 우리 어머니는 후쿠이 현 시골에서 몰락한 집안의 딸로 태어나 자랐다. 한마디로 평범한 시골 사람이다. 그런 분이었지만 학문의 세계에서는 결코 배울 수 없는 몇 가지 감각적인 조언을 내게 남겨주셨다. 먼저 집에 관한 것이다. 어머니는 방마다 문은 두 군데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셨다. 통풍 때문이다. 나는 어머니의 가르침을 철칙처럼 지키며 내가 살 집을 설계했다. 어머니는 가능하다면 십자 모양으로 집을 지어 어느 쪽에서든 바람이 잘 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집은 바람이 잘 통한다. 어머니는 집 주변 환경도 공기가 잘 통하는 것이 좋다고 하셨다. 옛날 시골집들은 주변에 팔손이 나무나 단풍, 자양화 등에 둘러싸여 있었다. 어머니는 매일같이 집 주변을 둘러싼 나뭇잎과 가지를 손질했다. 통풍이 나쁘면 집이 썩고 그 집에 사는 사람도 병에 걸린다고 믿으셨다. 그 믿음은 인간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깊이 뒤얽힐수록 서로 성가시러워진다. 살다 보면 나를 끔찍히 싫어하는 사람이 한둘은 나오게 마련이다. 이를 피할 도리는 없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지나치게 관계가 깊어져 서로에게 어느덧 끔찍할 정도로 무거워진 덕분에 문제가 생긴다. 어머니 말씀처럼 사람이나 집이나 약간의 거리를 둬서 통풍이 가능해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최소한의 예의인 듯 싶다. 서로의 신상에 대한 지나친 관심은 금물이다. 신상을 털어놓는 그 순간부터 특별한 관계가 되었다는 착각이 피어나기 때문이다. 마지막, 남들처럼 살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되어 살아간다. 인간의 운명이다. 개별적인 존재로서 살아가야 하는 이상 인간은 서로 다름이 원칙이다. 굳이 무리해서 다름을 부각시킬 필요는 없겠지만 타고난 유전자가 다르므로 살아가는 취향이 다른 것은 당연하다. 오늘은 소노 아야코의 약간의 거리를 둔다에 대한 저의 책 리뷰와 책의 몇 페이지를 골라서 읽어보았습니다. 책은 작은 핸드백이나 가방에 넣어서 휴대하기 좋을 만큼 아주 작은 사이즈입니다. 들고 다니면서 짬짬이 읽고 소노 아야코와 대화를 하고 또 그것을 자신의 삶에 비추어 조명해보는 시간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전체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